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깨달음에 익숙한 일상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잦아드는 거실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무겁게 느껴지고 생각은 슬픔의 안개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공황이나 후회에 휘말리지 않고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거의 마주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68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박사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40년간의 경력을 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응급실을 거닐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교육에서 간과하기 쉬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집에서 사망한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후유증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들은 종종 경외감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가 왜 은퇴하지 않았는지 묻곤 합니다. 그 답은 수십 년 전 제가 했던 약속에 있습니다. 제가 한때 겪었던 혼란과 무력감을 어떤 가족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젊은 의사 시절, 저는 집에서 가까운 가족을 잃었습니다. 수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이 떨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니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법적 절차, 전화통화,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는데 필요한 조용한 품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생생하고 겸손한 경험은 제 사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하며 의학적 전문 지식뿐 아니라 교과서에는 없는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순간들을 응축한 것입니다. 가정 사망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향한 로드맵이며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명확하고 우아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 조언, 그리고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장례식장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응급 서비스인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전체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필수 사항입니다. 병원 밖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병원 밖 사망으로 분류되어 훈련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사망을 확인하는데 미약한 맥박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는 법적 보호를 통해 사망이 제대로 기록되도록 하고 사망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적 검토를 받거나 심지어 과실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5년 전 응급실에서 만난 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남편이 78세의 나이로 잠든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에 빠진 박 씨는 장례식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사망증명서 없이는 시신을 옮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망증명서는 공식적인 사망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119에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출동했고 개인적인 슬픔의 순간은 공적인 시련으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구급차의 혼란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장민수 씨처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장민수 씨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한 채 응급 서비스를 우회하여 장례 계획이 일주일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전화번호를 누르고 주소에 있는데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름, 나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알려진 질병을 알려주세요.
담당 의사가 있었다면 이름이나 병원을 알려주세요. 교환원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본 날짜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상황을 파악하고 맥박을 확인하거나 약에 대해 문의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생술을 시도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비책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담당 의사 연락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등 주요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이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 통화의 중요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 그 이상입니다. 상실의 쓰라린 고통과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체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고통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관료적인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름 폭염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권태호 씨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사로 생각하고 장례식장에 전화했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아 검시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연으로 인해 아버지의 시신은 몇 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고 그 기억은 아직도 그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19에 전화했더라면 절차가 더 순조로워졌을 것이고 가족들은 애도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사망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망증명서는 이후 모든 것의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장례 절차, 보험금 청구, 상속 재산 정리를 위한 열쇠입니다. 사망증명서가 없으면 장례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사나 검시관이 서명한 사망증명서에는 사망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사망 원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담당 의사가 병력을 바탕으로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검시관이나 병원 의사가 시신을 검시하여 부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함정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환자의 딸 윤혜린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치의가 없었던 가족은 부검 증명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부검 결과 검시관의 검토가 진행되면서 장례가 며칠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윤 씨는 나중에 그녀가 그저 평화를 원했을 때 우리가 그녀를 배신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동우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역 침술사에게 증명서 발급을 잘못 요청했습니다. 이 실수로 그의 가족은 병원과 하루 종일 서성이는 데 시달렸고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고인의 담당 의사가 있다면 연락하십시오. 사랑하는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사망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전화하십시오. 사망 시간과 최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담당 의사가 없다면 구급대원이 병원이나 검시관 사무실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증명서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이름, 날짜, 사망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오류로 인해 나중에 사망증명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정부기관에서 종종 요구하므로 5에서 10부의 원본을 요청하세요. 이를 위해 주치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병력 및 치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담당 의사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요청하세요. 작은 발걸음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망증명서는 단순한 관료적 장벽을 넘어 살아온 삶의 증거이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법적 문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최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90세의 활기 넘치는 할아버지를 잃은 한 가족이 생각납니다.
증명서가 없어 장례식이 지연되었고 경찰 조사에 직면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간단히 전화만 걸었더라면 이런 시련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의료 기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 의사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끔찍한 것이 아니라 생명줄과 같습니다. 증명서를 손에 쥐고 나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실용성과 세심함이 모두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후 시신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열, 습도, 심지어 따뜻한 방에 의해 더욱 가속화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을 기리기 위해 시신은 신속하게, 이상적으로는 사망 확인 후 몇 시간 이내에 운구해야 합니다. 또한 집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 거리는 특히 여름이나 교통체증 시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잘못된 계획이 초래하는 결과를 너무나 자주 목격했습니다. 2해 전 여름 만난 미망인 임지영 씨는 차로 4시간 거리인 시골 고향에 안장되기를 바라는 남편의 뜻을 기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더위로 시신이 변해 있었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임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멀리 떨어진 장례식장을 선택한 또 다른 가족은 벤이 고장나면서 장례식이 지연되어 고통이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거리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간단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장례식을 선택할 때는 실질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세요.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냉장 시설에 대해서도 문의하세요. 오래되었거나 작은 장례식장은 충분한 냉각 시설이 부족하여 시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을 갖춘 곳인지 확인하고 명확한 비용 내역을 요청하세요. 한국에서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이지만 꽃이나 케이터링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은 조심하세요. 평판이 좋은 장례식장은 예산과 희망을 존중할 것입니다. 준비를 위해 지금 바로 지역 장례식장 2, 3곳을 조사해보세요. 연락처,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세요. 불교 의식이나 기독교 예배와 같은 종교적 또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장례식장에서 그러한 전통을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무엇이 포함되는지, 시신 처리, 장례 준비와 무엇이 추가되는지, 유골함, 운송을 이해하십시오. 화장은 가능한 한 일찍 계획하십시오. 아랍 지역은 장례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에서 화장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례식장을 모른다면 온라인에서 몇 분만 검색하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이 나중에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가 아니라 작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추억을 나누고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친밀함과 준비를 우선시함으로써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 준비되면 비록 벅차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필수적인 일련의 행정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관할 지역 정부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망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증명서,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정부 기록을 업데이트하여 연금, 세금 또는 유권자 등록을 중단하고 보험금 청구 또는 상속재산 이전과 같은 절차를 시작합니다. 지연은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환자의 언니인 강은지 씨는 슬픔에 잠겨 오빠의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빠의 은행 계좌는 공과금과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계속 자동이체하여 수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빠의 부채 확인 기한을 놓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통지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식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기록 보관을 위해 통지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통지서가 발송된 후 고인의 상속 재산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은행 계좌, 투자 또는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센터에 재정 문의를 요청하십시오. 사망증명서를 지참하여 각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공과금, 전화요금, 구독료 등 정기결제를 취소하십시오. 부채가 많다면 제한된 상속, 자산은 상속하되 부채는 받지 않는 것, 이나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러한 결정은 대개 3개월의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자산의 경우, 유언장이 없는 경우 고인의 유언장이나 지역 상속법을 따르십시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단계를 기록하십시오. 준비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의 계좌와 부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은행 명세서나 이메일을 확인하여 단서를 찾으십시오. 유산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정기적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정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지금 정리하면 나중에 몇 주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비록 기계적인 작업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유산을 존중하며 관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19에 전화하고 사망증명서를 받고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집에서 사망한 후 즉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과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소망과 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을 찾으세요. 서로의 소망을 존중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대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배려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추측할 필요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장례 방식, 주요 연락처, 문서 보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어린 가족 구성원까지 모두 참여시켜 화제를 자연스럽게 만드세요. 이러한 대화는 어색할 수 있지만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감사함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조치를 취하세요. 연락처, 의료정보, 장래에 대한 소망을 담은 가족 비상 계획을 세우세요. 유언장, 위임장, 의료 지시서를 검토하세요. 지역 법률을 숙지하세요. 정부 웹사이트나 장례협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었을 때 그들의 바람을 알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저는 이 조언을 공유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여정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존엄성을 지닌 삶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준비 부족으로 무너지는 가족들을 보았지만 동시에 지식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단계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잃은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연락처를 저장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신의 보살핌에 대한 증거입니다. 4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가장 신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준비하는 것은 그 순간들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더욱 높여줍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가 공감된다면 공유하고 장례식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글을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 조심하시고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